네, 안녕하세요. IT 방송 토크 IT 전망코치 비디고성입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요, 수소 및 자동차 산업기업의 ESG 등 시뮬레이션 기술 방안과 전략 웨비나라는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PwC 컨설팅과 엔시스 코리아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 소개 좀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PwC 컨설팅에서 이제 ESG 사업 분야 담당하고 있는 유영창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수소 사업 그리고 ESG 분야에 대한 전략 관련된 사항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시스에서 근무하는 임석혁입니다. 저는 GMS에서 9년, 다소에서 7년 엔지니어하고 컨설턴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엔시스에서 비즈니스 디벨롭 부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임사님. 네. 윤 전무님 PwC 컨설팅은 유명한 컨설팅 쪽이니까 이제 수소 사업, 수소 경제 이거 그래 들어보 좋겠다는데 엔시스는 시뮬레이션으로 유명한 데이지 않습니까? 네, 시뮬레이션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수소 경제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ESG 안에서도 이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인데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 생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그다음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 NCS 솔루션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실제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을 네. 뭔가 나중에 상용화, 현실화 시키려면 네. 그걸 뭔가 단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성이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봐야 되겠네요. 네, 피지컬 모컵을 해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저희가 ESG인데 자원을 최소화 낭비를 하자는 거죠. 최소화로. 피지컬 모컵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자원이 다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끝내고 나머지 거기서 받은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네. 모두 디지털로 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예, 그 내용이 들어가죠. 또 수소는 또 불이 잘 붙잖아요. 네? 엄청나게 안정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시뮬레이션 볼 때, 그죠? 네. 체크 같은 거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그러니까 위험 시설들이 그 동네 주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직접 테스트를 할 수는 없죠. 네. 그런 것들을 가상공간에서 다 테스트를 하고 피델리 높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저희 NCS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무님, 예, 이게 수소 경제 말은 많이 들어볼까요? 수소 경제, 수소 예, 사업. 예. 네. 이거 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도대체 예. 이거 본질이 뭔지 좀 쉽게 좀 물론 오늘 발표하시겠지만 그 전에 한번 조금씩 얘기 좀 해주신다면. 사실 ESG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그 접목이 될 수 있는데 이 수소 경제라고 하게 되면 사실 에너지에 대한 전환, 지금까지는 이제 석유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 왔었었는데 이제 탄소 중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예. 그 친환경적 대안들이 사실 두 가지, 하나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부분. 그렇죠. 근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동의 제약이 있습니다. 저장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수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재생에너지와 달리 굉장히 많은 어떤 물질적인 활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많이 보는 수소 전기차에도 사용되지만 네. 발전 연료로도 쓰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수소와 탄소를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플라스틱 물질로도 재탄생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그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작은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전체 그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다 보니까 이제 수소 경제, 수소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의께서는 이 수소 경제, 수소 산업이라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떤 우리 산업체에서 진짜 이게 메인스트리미로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앞으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 그 앞서서의 그 질문에서도 보면 재생에너지 확보는 계속 돼가고 있는데 그 왜 수소는 늦냐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던 질문도 있는데요. 네. 그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좀 난이도는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 어떤 것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어떤 예. 분야, 어떤 부분이? 그 수소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중학교 때 과학 실험했던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방식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네. 제일 친환경적인 이제 네. 방식이긴 한데 네. 이게 아직 연구의 어떤 실적이나 경험들이 많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소재, 촉매 등등에 대한 어떤 사용 연한이나 내구성들이 좀 다소 취약합니다. 네.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좀 효율이 유지가 되는 시간들도 되게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요를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생산 원가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이제 수소에 대한 단가들이 좀 내려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단가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인프라의 성격들을 가지고 좀 새롭게 우리의 어떤 생활들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소재로서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수소 사업과 ESG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내용은 이제 5가지 꼭지로 좀 준비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탄소 중립 관점에서 수소에 대한 어떤 필요성 부분과 또 수소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기회 요인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 사업 분야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탄소 중립과 수소 관점에서 이제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최근에 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피부에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결국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도 포함해서 각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유럽에서는 2021년에 55%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었는데 작년도에 이 목표를 62% 수준으로 상향한 바도 있어서 그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트렌드들은 유럽이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저기서 왜 이름을 왜 탄소 중립이라고 했습니까? 중립이라는 단어를 왜 썼나요? 중립이라는 단어를. 그 중립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러니까 배출되는 요소도 있고 또 이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줄이다 필수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도 있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흡수, 상쇄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또 없애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산림자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고 또 앨런 머스크 같은 분들은 공기 중에 포집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회상 이제 포상금도 그렇죠. 네네. 1,000억 원 이상의 포상금도 걸었듯이 그런 어떤 그 필수 불가결에 배출될 수밖에 없는 물량들을 어떤 흡수나 상쇄까지 포함해서 영을 만들겠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 이제 큰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은 공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탄소 부분들이 새롭게 비용적인 요소로 반영이 될 겁니다. 한국은 아직 뭐 비용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뭐 14,000원, 2만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부터 굉장히 이 비용들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배네요, 거의. 맞습니다. 뭐 톤당 13만 원이라고 하는 수준의 그 금액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조차도 34년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어떤 무상한 땅이라는 것들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출하는 만큼 그대로 이제 13만 원 이상의 이제 비용들이 이제 소요가 될 겁니다. 또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권위 있는 국제 그 에너지 기구 IEA에서 전망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30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탄소 가격들은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달에 유럽에서는 소위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행하겠다고 이제 합의가 되었고요. 그 안에 6개 이제 품목이 들어갑니다.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이제 6개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항목으로 수소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탄소 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유럽에서도 수소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탄소 중립 목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주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동시에 50년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0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을 바꿔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질문에서 이제 답변 드리던 바와 같이 이 에너지는 지금은 이제 석유
베이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또는 이제 수소의 역할들이 이제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탄소 중립 관점에서의 수소 활용도를 보게 되면 저 전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발전회사일 텐데 발전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발전원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뭐 LNG, 석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소 암모니아 발전들도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전체 그 발전량에서 한 21.5%에 해당되는 50년 기준으로 보면 한 270테라 정도 부분들이 수소 암모니아 발전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제철 분야의 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유연탄, 석탄 베이스로 해서 그 철광을 제조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수소로 바뀔 겁니다. 수소를 활용해서 석회석에 있는 이제 산소를 빼오게 되는 구조로 보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는 이제 물이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소환원철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철광석에서 그 철 성분하고 물 성분이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또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뀔 것이고요. 또 석유화학이나 뭐 시멘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열원이나 재료 원료로서 이제 활용되는 수소가 이제 유망한 이제 분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수송 분야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로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중소형 위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전기 방식이 조금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으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움직이는 어떤 중량을 고려했었을 때 그 배터리 전기 방식보다는 수소 에너지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명한 분야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외에도 이 수소가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과 결합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물질로서의 어떤 변화도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탄소 합성 연료, 나중에도 이제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들이 어쩔 수 없이 남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무탄소 합성 연료를 만드는데도 이제 수소가 이제 원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뭐 재밌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이 없었을 때 이제 가득 채워 보게 되면 보통 한 12만 원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무탄소 합성 연료는 지금 쓰고 있는 연료의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나중에 한 2050년쯤 몰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10만 원 정도 넣었던 기름값이 나중에 10배, 20배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넣으셔야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ESG 관점에서 수소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소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친환경 에너지원, 친환경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 전략, 특히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 차량이라든가 뭐 건설기기라든가 또 선박이라든가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이 결국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게 되면 친환경 제품 전략으로 흘러갈 수 있겠고요. 또 당연히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에너지의 특성상 탄소 중립 대응에 활용될 수 있겠고, 또 자원순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들을 화학적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연료라든지 또 수소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이요? 맞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처리되면 또 골몰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가 지향하는 큰 방향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자원순환, 순환경제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소 생태계가 만들어지려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하는 석유화학의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석유계 제품 대비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수소는 굉장히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물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어떤 공급망 생태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생태계 인프라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인적 자본에 대한 변화, 고용에 대한 창출, 이런 부분들도 ESG 관점에서 기대하는 바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석유화학 쪽으로 하는 많은 대기업들이 수소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하겠네요, 지금. 필수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수요들은 줄 것이고. 그러니까요. 차세대 먹거리가 될 거니까. 맞습니다. 가격은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어떤 사업 모델들은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겠네요. 대부분의 어떤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이나 석유화학 정유 기업들은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사업 테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 에너지의 특징 부분입니다. 뭐 장점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많은 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오른쪽에 결국 극복해야 하는 개선 사항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아직은 높은 생산 비용에 따라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특히 생산 운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 보여지는데,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업성 있는 기술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들을 제대로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인 어떤 수소를 생산하는 데 쓸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수출을 해서 네. 뭐 플랜트를 짓는다든지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접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사업 아젠다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굉장히 큰 국가적인 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소 특성이 운송이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 손실이 되게 많습니다. 수소가 상당히 좀 자연 상태 대기압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피가 크고 이제 가벼운 물질이고 되게 이제 원자 자체, 분자 자체가 작다 보니까 운송 중에 기화를 통해서 손실이 된다든지 네. 또 냉각을 하더라도 거의 뭐 253도라고 하는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냉각을 해야 되고, 또 고온으로, 그러니까 고압으로 압력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에 대한 손실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율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뭐 충전소라든가 저장 시설, 또 뭐 우리 LNG 쓰듯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네. 뭐 트레이더 선박 등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아직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짧은 기간 빠르게 이제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음 요 페이지는 이제 수소 생산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수소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된 기준으로 해서 집계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게 되면 한 26.2 그 메가톤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2030년까지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보게 되면 여기 표를 보게 되면 그 2019년, 2020년, 21년, 2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연도별로 매년 집계했었을 때 30년 기준으로의 그 물량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에 대한 활성화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보니까 이 그래프 보니까 2023년 그때가 변곡선처럼 확 올라가는데요. 익스포넨셜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어떤 수소에 대한 어떤 인프라, 생태계,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도 보게 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작 시점이라 해도 좀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런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를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마킹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가장 마킹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유럽입니다. 네. 유럽이 굉장히 많은 마킹이 되어 있고, 또 왼쪽에 있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이 또 돼 있고, 또 인상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 아래에 있는 호주 지역입니다. 네. 요 세 개 국가, 그래서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도 이 수소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성을 보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니, 호주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호주는 네. LNG 자체가 또 상당히 풍부해서 아. LNG를 개질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수소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탄소들을 포집을 해서 LNG 광구에다 다시 밀어넣어서 저장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또 대륙 특성 자체가 사막이 넓습니다. 네. 버려져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땅에다가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을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호주에다 했었고, 네. 거기서 이제 대규모 이제 수소 사업을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수소의 붐들은 좀 가만히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또 중국인 것 같습니다. 과거 태양광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로 중국이 그런 태양광의 밸류체인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장악을 했었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이런 수소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과연 이 생태계를 또 중국이 어떻게 이제 노릴지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각 국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수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열정적으로 수소에 대한 특히 생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리딩 하기 위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자체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사실 안보적 이슈로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글로벌한 에너지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한 유럽에서 있어 좋은 수단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미국은 유럽 대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좀 늦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청정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분야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수소가 생산되는 그 비용을 보게 되면 킬로그램당 한 8달러 정도 이제 발생한다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3달러 정도의 세액 공제를 제공해주고 있고 향후에 2030년,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3달러 이내 네. 또 궁극적으로 이제 1달러까지 이제 낮춰서 이 수소 분야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키우기 위한 비전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 선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연료전지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활용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떤 생산이나 뭐 이런 운송 또 발전 이런 부분의 어떤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한다기보다는 네. 주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좀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됩니다. 응용 기술이네요. 제품에 맞습니다. 응용하는. 예. 일본 부분들도 사실 이제 그 수요 공급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본도 절대적으로 이제 수입해서 쓰는 국가와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서서 수소에 대한 어떤 조달 인프라나 투자들 그리고 국제협력 부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그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 그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수소에 대한 활용 분야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수소는 석유 자원들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발전해서 쓸 수도 있겠고 자동차 수송, 또 산업의 원료, 또 건물의 난방, 또 신규 산업에 대한 원료,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원료들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전방위적인 그 대체 원료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업 분야에서 수소가 활용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생산 기술이라든가 또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에 따라서 장거리 운송 저장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게 되게 프로미싱한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인류가 몇백 년간 거의 탄소 경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단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비교해서 본다면 수소차가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뭐 넥소 나와 있는데 한 7천만 원 후반대 가격이고 전기차보다 한 2, 3천만 원 정도 비싼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보조금이나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자료를 이제 글로벌 관점과 이제 국내 관점에서 이제 정리된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2.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3천조에 가까운 정도의 시장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한 70조 원 정도, 굉장히 큰 산업 규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고용 창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거의 3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60만 명이라고 하게 된다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엄청난 네. 규모거든요.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60만 명? 뭐 하는 사람들지 60만 명? 고용 창출한다는 게? 예. 이게 이게 수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활용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제 수소가 에너지로 쓰일 때 한 20% 이상 이제 활용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의 역할들을 이제 수소가 맡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경제성, 수익성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전망기관들에서 전망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글로벌하게는 보게 뭐 블룸버그라든지 우드 맥키지 등 이제 여러 그 기관에서 전망했던 데이터를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가격은 거의 10,000원에 가깝습니다. 8,900원, 10,000원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경제성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3,000원대 전후까지 떨어지는 시점을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00원대 떨어지는 시점을 보게 되면 전망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35년 전후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년이라는 게 아직은 한 10년 이상 남았던 기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으로 당길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 경제적 주도권의 주요한 어떤 관전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사업 관점에서 이 수소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적인 요인과 위험적인 요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적 기회 요인으로 보게 되면 탄소 중립으로서의 수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와 수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업 기회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의 어떤 그 리스크라고 한다고 보게 되면 이 사업들이 어느 시점에 경제성을 수익성을 확보해서 안착될 것인가 하는 그 불확실성은 현재로서는 존재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어떤 발전 상황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뭐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낙관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결국 이제 시간을 얼마나 국가적으로 또는 기업적으로 당겨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발 한 발 당겨낸다고 하게 되면 1등, 2등에 대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즉 그러려면 이제 기업 혼자 힘만 갖고 안 되고 국가에서도 뭔가 전략적으로 그걸 서포트 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어떤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떤 수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위원회라든가 정책적 지원 수단 부분들은 계속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좀 지원해주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에 대한 어떤 생산과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밸류체인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인데 아직 국내 기업들이 이런 수소 생산에 대한 어떤 실증 작업이라든가 또 이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물량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생산 기술을 만들어서 해외 이제 사업화한다는 거나 또는 수소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주로 이제 수입국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밸류체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구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송 부분입니다. 수소는 LNG나 이런 석유화학 베이스의 가스류보다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벼워서 금방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폭발력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폭발 가능성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지금의 어떤 그 수송관이나 그 사항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기화되는 부분들도 좀 상당히 네. 많은 그 부분들도 있어서 손실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그 고압 또는 액상화 또는 금속에 부착시켜서 또 이송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어서 여러 어떤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지만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어떤 실증 이런 노력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 좀 이해됩니다. 저쪽에서 뭔가 과학적인 브레이크스루를 만든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철저히 이 활용 관점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고 또 선박 기술 입장에서도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 선박 기술도 그렇죠.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어떤 뭐 철강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부분들도 앞서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강점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도 일종의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소 사업의 어떤 전체 밸류체인을 생산, 운송, 저장, 이제 활용 관점에서 좀 살펴본 부분인데 좀 생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린 수소라고 하는 그 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수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입을 해서 쓰는 에너지의 어떤 구조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거점 생산 또는 플랜트를 실제로 건설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운송 저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좀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산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현재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 생산에 대한 그리고 유통 활용에 대한 부분들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회사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크게 본다고 하게 되면 포스코는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수소 환원철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든지 현대차
수소와 전기차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ENS 가스공사, 롯데케미칼은 이미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변화된 사업 모델이 필요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사, 또 하나는 또 태양광을 비롯한 여러 어떤 화학 친환경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뭐 생산과 유통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그러면 수소와는 제철 공법이 저게 이미 시작이 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저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아주 뭐 조그만 단계에서의 어떤 기술들은 계속 검증하고 있지만 파일럿으로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의 그렇죠. 도로 정도 수준의 규모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설비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네네. 거의 뭐 공장을 새로 짓는 컨셉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요. 저 부분들도 사실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네네. 철강 기업이 이제 동일한 부분이라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 파트는 이제 운송 저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이 운송 저장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튜브 트레일러들도 계속해서 이제 확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전기 또는 수소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충전소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전기차 대비 이제 수소 충전소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구축 상황들은 현재 한 누적으로 보면 한 200개 남짓 구축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활용 관점인데요. 뭐 수소차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현재 23년 1월 달 기준으로 한 3만여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수소 연료전지 현재 794메가와트 정도 이제 보급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수소가 발전의 연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발전사 전기를 만들 때 LNG 기반의 발전사는 이제 수소, 또 석탄의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 혼소 중심으로 지금 확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한 10% 내외들은 현재 설비로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20%, 30% 넘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임팩트가 35% 수소 혼소 기술들을 해외 인수를 통해서 이제 확보한 상태, 또 이제 두산중공업에서는 이제 수소 가스 터빈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또 수소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소가 선박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연료로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료가 선박 연료가 될 것인지는 수소 암모니아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수소 연료전지, 또 메탄올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연료들이 지금 그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연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워2 X라고 해서 그 수소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수소에 탄소들을 좀 결합을 하게 되면 메탄올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어떤 에탄이라든지 하는 것들로 저단이 가능해서 향후에는 그 석유 베이스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합성의 기술, 친환경 합성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플라스틱이 생산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수소 사업, 수소 경제가 또 활성화되는 데일수록 이제 화학 분야를 그걸 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되게 전도가 유망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세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저희가 하겠고요. 자, 인스쿨의 이미사님 좀 볼까요? 네, 조금 전까지 이제 PwC에서 이러한 수소 산업에 대한 컨설팅 관련된 부분들을 쭉 설명해 주셨고, 그럼 그런 컨설팅에서 실제로 기술이 어떠한 기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실제 고객의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휠을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저는 이미지 같은 이미지 해석 결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가 그러면 ESG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서두에서 처음 PD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가심비 높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친환경 제품을 만든 기업의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의 니즈가 계속 늘어나고, 그럼 꼭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럼 주주들이
왜 너네 회사는 ESG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그럼 결국에는 ESG를 해야 되는 거고 그 ESG 안에는 연구 관련된 제품을 ESG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보다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생산 방식을 보다 더 ESG 관점에서 환경을 덜 해롭게 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엔시스가 특히 잘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효율화하고 제조 생산 방식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존에 투입되는 에너지들을 더 많이 줄여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그다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엔시스가 수소 관련된 부분하고 자동차 쪽에 어떠한 기술을 그러면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아까 나오시더라고요. 수소에 아까 쭉 이제 저기 체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밑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기술들이 이제 제가 오늘 사례로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례들을 엔시스에서는 너무 잘 해석을 통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소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오늘 설명드린 이유는 이러한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전기차, 수소차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우리나라에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품사들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수소차 분야로 다 기술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부품사들도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ESG 안에 포함을 시켰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핵심 기술인 배터리, 그래서 저희가 소위 이제 BMS라고 얘기를 하고, 전동화 관련된 부분들, 친환경부터 관련된 기술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산업군의 공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경량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퀴먼트들을 보다 더 지금보다 가볍게 원료를 조금 사용해서 원하는 스펙대로 만든다 그러면 원료 투입은 적게 하는 대신 실제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미트를 하는 거죠. 오버스펙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크고 무겁게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네. 문제는 거기에는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적증 제조 소재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수소에 아까 여러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수소라는 에너지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태워서 나오는 거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미래 에너지 중에 대처 가능한 에너지로 이제 부상하고 있고요. 이제 이 에너지를 어디다 주로 사용할 거냐라는 부분은 크게 이제 발전 부분, 그 다음 이런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많이 사용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소 전기차들이 그럼 언제까지 전환이 될 거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의 플랜상으로는 2025년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를 좀 더 많이 만들 거다.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는. 그 다음 2040년까지는 모두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만 생산이 될 거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전기차, 수소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소가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아직 많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극복해야 될 제약사항들이 크게는 이제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기반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 정말 이러한 에너지가 소비가 될 거라는 앞에 마켓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근무 경제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이 수소 경제에 들어오고 싶거나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오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수소 발전을 입찰 시장을 오픈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결국에는 2028년에는 3조 6,700억의 이제 수소 발전에 대한 원료가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여기 생산된 전력량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분명히 미래에
다가올 시작이긴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사항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많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수소 발전 시장하고 이제 청정 발전 수소 시장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소 발전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산한 전원, 그래서 전원력 수요가 많이 몰렸을 때 대처 가능한 이제 전력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청정 수소 발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린 수소하고 블루 수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전혀 탄소가 배출이 없는 이제 수소를 이제 저희가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블루 수소가 정말 친환경적인 이제 방법으로 만들어진 수소인데, 여기는 CCS, 카본 캡처 스토리지 방식으로 이제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방식을 이제 블루 수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저희가 이제 블루 수소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수소 생산의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시작부터 최종 이제 생산부터 소비되는 단계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활용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많은 이제 허들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기술 극복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크게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분야가 설계 분야하고 이러한 생산 설비를 운용하는 단계. 결국에는 설계를 하든 운용을 하든 결국에는 효율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런 이퀴먼트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건지, 지금 들어가는 비용 대비, 리소스 들어가는 대비, 혹은 이제 이런 이퀴먼트들 납품되고 난 이후에 운용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지금 방식보다는 좀 더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기계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하지만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운영 효율성을 가져갈 건지, 결국에는 이 이피션시에 관련된 수소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대한 도전 과제들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이제 저희 엔시스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파이프가 실제로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거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함에 있어서의 단가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두꺼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어떤 긴 라인을 그냥 무작정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거 한번 저거 뭐 이렇게 설치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그죠? 예. 네네. 바꿔야 하긴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하나 문제는 이러한 설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운전 조건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기존의 우리가 운영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수소가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 그럼 과연 20년, 30년 동안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영하려고 만들어진 이 파이프라인들을 과연 2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바뀐 운전 조건에 대해서 누구도 개런티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운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 언제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을 바꿔야 되는지 미리 예측을 해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하지만 가장 오래 사용해서 안전하게 파이프라인, 이 비싼 파이프라인을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저장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얼마큼 잘 저장이 될까? 또 하나는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안전할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건데, 하나는 첫 번째 저장 방식보다는 두 번째 정말 안전하게 저장이 될 수 있느냐는 관점이 되게 많은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저장되고 난 이후에 누출됐을 때 어떻게 확산이 되고 실제 어떠한 조건에서 실제 화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실험들을 전부 다 잘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생산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이러한 기존의 이제 구조 이동을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기에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우리 엔시스가 잘하는 이제 이러한 기존의 구조 이동 해석 플러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요소들, 그다음 여기 보시면 LES, 그다음에 AMR, 이러한 그다음에 최적화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 안에도 머신러닝, 그다음에 AI가 들어간 이런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이런 사고와 최적으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탱크들을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재밌는 이제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를 해서 실제로 설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고 시나리오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수소 충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위치에서 이제 수소가 누출이 된다. 그럼 누출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누출이 될 때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러한 수소 충전소의 구조가 안전한 구조인지, 그 다음에 그 누출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화염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심 외곽에 설치가 되더라도 폭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사전에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폭발을 실제 피지컬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도 높은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이 야지에서 실제로 수소를 넣어놓고 폭발을 실험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는 그래프에 진한 거하고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수소의 양이나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정확도를 해석의 결과들을 좀 더 올려나가서 피지컬 실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실험을 극대화해서 리소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제 NCS의 방향입니다. NCS는 언제부터 이런 수소 관련된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까? 수소 관련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수소 관련된 이런 수소 산업이 이제 발생되면서 이제 저희가 참여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해석들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 50년 전부터 이런 50년 전? 네 맞습니다. 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뮬레이션 사업은 오래전부터 했던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수소 관련된 수소는 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럼 이걸 현장에도 적용한 겁니까? 지금 네. 오늘 말씀하시는 네, 것들이? 맞아요. 지금 이거는 실제로 고객이 요청해서 네. 실험했었고 이 실험 결과가 실제 이러한 상황에 시나리오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를 저희가 네네. 이제 요청을 받아서 만든 결과인 거죠. 네. 이게 해외 쪽입니까? 국내 쪽입니까? 국내 쪽입니다. 국내 쪽? 예. 오. 그 마지막에 이제 보는 게 이제 제일 이제 또 걱정거리죠. 수소 전기차가 옆에 있는 이제 수소 탱크가 제트 화염에 이제 휩싸였을 때 그럼 거기 이제 배출 밸브가 있을 건데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 배출 밸브에 이제 화염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라는 걸 시뮬레이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배출 밸브의 각도에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캐빈 안에 어떻게 화염이 전파되는지를 여기서 제일 마지막 해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거는 이런 분야는 이제 시뮬레이션 자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수소 산업에 관련된 도메인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여기다 잘 집어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을 이렇게 피지컬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실험을 이제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 실험을 얼마큼 인정해 줄 건지 라는 분야가 또 이제 하나의 항목이 있고 NCS의 해석을 시뮬레이션 제품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국내 솔루션도 이런 솔루션이 있긴 있는데 해외 수출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NCC 제품으로 해석 결과를 첨부해야지만 수출할 수 있는 네. 기술의 해외 수출의 표준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부분 넘어가야 될 건데 이제 수소 부분을 제가 쭉 설명드렸고 이제 ESG의 커다란 한 축이라고 생각하는 전기차 이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기차 도메인을 보면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 전기 관련된 부분, 전동 추진 관련된 부분, 배터리, 기어박스 이렇게 중요한 각각의 자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 도메인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필요로 한데 문제는 이러한 전기차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계적 요소가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거의 기계적 요소였죠. 지금은 전기가 훨씬 더 높고, 그렇죠.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소프트웨어도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차에 소프트웨어 코딩 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 관련된 엔지니어를 뽑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훨씬 더 많이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잡 디스크립션이나 잡 하이어링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걸 다 망라해서 한 번에 다 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가능하느냐? 그런 문제에 이제 고객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도메인도 넘나들어야 되고 네네. 옆 부서들과의 협업도 필요하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런 부서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하고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얼마큼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잘 내면서 오래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절반 넘는 가격이 다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하는 이제 공기 방식으로 냉각하는 게 아니라 액체를 사용했을 때 냉각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열에 관련된 해석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팩 모델에 관련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열 모델을 가지고 다시 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 해석도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곳에 모아야지만 저희가 지금 원하는 배터리를 액체로 냉각했을 때 정책 특성이 어떻게,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 툴들이 회사마다 있을 건데 각각의 해석의 툴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묶어서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엔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 한 번에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심리스하게 이런 일들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편한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면 기존에 작업이 엄청 많이 걸렸던 작업들을 확실히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례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사례는 에이징에 관련된 부분. 에이징이 뭐냐면 아까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오래 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배터리를 이렇게 퍼포먼스만 쓴다거나 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퍼포먼스를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에이징을 통해서 배터리 수명을 쭉 늘려가는 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석의 결과들이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예전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주, 한 달 걸렸던 작업을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 통합을 통해 가지고 해석 솔루션 통합을 통해서 CAD에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하루.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나온 결과들을 원하는 시나리오 상태에 놔둬서 여러 가지 해석 테스트를 무한정 해볼 수 있는 거죠. 리소스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전동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전기적 특성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 구조적 관련된 부분들, 여기다 소프트웨어까지 와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에 다 물려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의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실시간성까지 또 필요로 한다는 거죠. 실시간성이라면 내가 이 구간, 이 운전 조건에 가장 완벽한 주행에 관련된 환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알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고객.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시스템의 통합도 필요하고 시스템 통합에 디지털 트윈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응답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미리세컨드 초 단위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러한 엔시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모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모터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열적인 부분입니다. 열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성능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구조적인 변형, 응력이나 변형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자기의 성능, 그 다음에 열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것들 하나를 합쳐가지고 최적화를 해야지만 모터가 안정적으로 오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해석 솔루션이 아니라 멀티픽스가 가능한 해석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효율이 증가되고 중량이 감소하고 소음이 감소하고 제일 큰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존에 6개월 걸렸던 작업을 4주 만에 이러한 이제 효율성 높은 모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제조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3D 프린터.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이제 원료를 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파우더 형태의 이제 퍼포먼스는 거의 철에 준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러한 이게 이제 오버스펙으로 설계됐던 이제 형상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훨씬 이게 다 없애버린 거죠. 네네. 하지만 훨씬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에 이제 연료가 소비가 세이브되는 거죠. 세이브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면서 훨씬 가볍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의 효율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무게죠. 그래 이러한 부품들을 이제 이러한 적층 제조로 만들므로써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자동차의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층 제조 기술이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경량화 부분의 이제 소재 부분입니다. 아까 이러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3D 프린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철도 이용하고 플라스틱 이용하고 파우더도 이용하게 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 그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에서 이 부품을 자동차가 어떠한 생산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품 라이브러리에 보면 탄소가 얼마큼 소비가 되어서 만들어졌는지를 여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설계하는 분들의 각자 비교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유해하지 않는 물질이 사용되어 있는 부품, 탄소가 적게 소비되어 있는 부품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 다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설계 스펙에 만족하는 그러면 원료들은 어디에 있어? 쭉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원료들을 여기에서 실제 우리 연구 설계 디자인 하신 분들이 만든 이런 형상의 원료들을 대입해보고 네네. 내가 원하는 스펙대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원료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한 원료들의 필요한 스펙들을 다 여기서 자동으로 레포트도 받을 수 있고 네네. 또 이제 이러한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 부품에 납품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본인만의 원료를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이러한 결과들을 다시 올려서 저희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서 실제로 판매까지 이루어져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 자동차, 경량화 이런 세 영역에 대해서 엔시스가 ES 관점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지 네네. 쭉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뭐 아까 그러면 엔시스 해외 수출할 때 뭐 그 기준으로 엔시스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엔시스가 이쪽 분야에서는 유니크한 겁니까 지금? 다른 여러 해석 솔루션들이 있긴 하지만 엔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멀티 피직스 그런 부분에 저희 솔루션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해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석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그다음에 날리지는 매우 깊은 그러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모두 다 네.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사님은 뭐 이렇게 국내에 있는 이제 수소 및 자동차 산업의 이제 관계자분들, 특히 임원분들 많이 만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현재 뭐를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부의 투자 관련된 부분이 확실한 미래에 돈이 보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은 어차피 결정이 될 거고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러한 시류를 편성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사가 오늘 아침에 어제 난 것 같은데요. 미국은 수소 관련해 가지고 12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1kg를 1불에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이 수소 환경을 만들겠다. 거기에 12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한정되게 이제 미국은 전체 수소 산업 생태계라 그러면 아직은 저희는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소 발전에 한정되어서 아까 그 정도의 포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설문제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것들 설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미사님, 오늘 설문에 항목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하신 분들의 저희가 혜택이 당연히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PwC에서도 컨설팅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5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문지를 작성하셔 보면 그 프로모션들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설마 5월 30일까지 뭐 사라는 건 아닌 거죠? 일단 그런 내용보다는 네네. NCS의 이런 좋은 솔루션을 한번 검증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트라이.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네. 저희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솔루션을 딜리버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우리 3시에 끝나는 건데 저희 뭐 질문 많으니까 10분 연장해서 3시 10분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분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씩 이름 좀 기억해서 알겠죠? 네. 한 분씩 이름 기억해줘. 좋은 질문 하신 분. 임근식님 오늘 너무 좋았다고요. 네, 오늘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ESG, TF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영주님은 현대차 하나를 제외하고는 일반 화학회사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사업 부분에 집중하고 하지 않고 있는지 어떤지. 케미칼사 중에서 롯데케미칼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최근 들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동시에 LG 화학도 수소 부분들을 본인들의 그 나프타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쓰는 연료로서도 활용할 생각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화학회사 기반에서 보게 되면 수소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차 뭐 하나 위에도 그 석유화학 기반의 회사들은 본인들의 어떤 석유화학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들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소는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찬님, 요소 기술의 상세 해석 외에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이동, 활용 등 수소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NCC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수소의 생산, 저장, 이동, 활용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저희 NCC의 트윈 빌더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현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럼 구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 엔드투엔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각 네. 구성 요소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성호님은 경량화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플라스틱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재료나 원료도 사용이 예, 가능한지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송문관님, 자동차는 아무리 경량화되더라도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안정성을 입증할 경험 사례나 인증이 따로 있는지요? 예, 아까 안전성 관련된 것들에는 저희 NCC에서 여러 가지 안전 테스트 관련된 솔루션들이 쫙 있습니다. LS 다이나라든지 충돌 관련된 해석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저희 NCC의 여러 솔루션 가지고 이미 자동차 오토모티브 산업에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주님, 현재 오토캐드나 카티아 등에서 설계 해석과 시뮬레이션 솔루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NCC의 솔루션은 이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 건지요? 저희는 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출은 2위하고 1위, 저희가 1위고요. 2위가 매출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게 이제 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수소 경제하고 네.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쪽 분야도 더 자동차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해외 선진 사례에서 많이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카티아나 오토데스크보다는 저희 NCC 제품이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홍성님, 폐 배터리도 엄청난 웨이스트가 쓰레기가 될 것 같은데 의미 있는 폐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그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게 되면 뭐 코발트나 뭐 니켈 등 굉장히 희소금속들도 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사실 그 향후에 그 수소도 사실 전기 베이스로 가는 거고 또 전기차는 당연히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중간에 이제 배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재 있는 그 내연기관차가 수소 또는 전기차로 다 대체되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구에 있는 자원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다 활용이 돼서 끝나게 되면 거기 있는 자원을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과정으로 거칠 네네.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 경쟁력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중국도 일부 있겠지만 배터리의 글로벌 강자는 이제 저희 국가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배터리 재활용 부분들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필수적인 네,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근식님, 환경오염 및 ESG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전기 기반 자동차는 큰 흐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은데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시간이 연료 자동차에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미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유소 가면 그냥 일반 기름 채우게 되면은 뭐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차는 아무리 급속 또는 완속하더라도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주유소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럴 만큼 아직 이제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 분명히 이제 그 개선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 기술 발전이 되면 또 역시 이제 충전 속도들도 많이 네.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충전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수소 전기차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소 충전소하고 전기 충전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전기 충전소는 설치의 문제인 거고 수소 충전소는 안전의 문제. 네. 그리고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고압으로 공급을 받거나 음. 액화돼서 받더라도 고압을 다시 또 일반적인 대기압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또는 액화로 받았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기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대규모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뭐 님비 말씀도 주셨는데 이런 대규모 이제 충전 시설이 수소 관점에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좀 그 부분들에 대한 님비 네. 현상도 좀 민원 관점에서도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의 위치를 보게 되면 뭐 마곡이나 양재 등 상당히 좀 시외곽에 네. 위치되어 있는 것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나간 문제 중에서 그 질문 중에서 하나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전기차와 수소차가 어떻게 서로 보완 관계냐 대체 관계냐라는 것들도 좀 여쭤보시긴 하는데 배터리 부분들은 사실 소형차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그 자동차 전체 차체를 제외하게 되게 되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은 승용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넘는 수준. 네. 수소는 3배 이상 비쌉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가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배터리가 더 유명한데 유리한데 그게 점차 무게가 올라감에 따라서 대형으로 갈수록. 대형으로 따라서 특히 트럭으로 가게 되면 네. 버스를 거쳐서 트럭으로 가게 되면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뭐 지금 우리 소형 그 트럭에 배터리 장착하고 있는데 아직 그 약간의 정도만 이제 장착하고 있는데 제대로 물건 실어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대용량을 차지를 해야 되니까 공간의 손실, 네. 또 무게로 인한 어떤 카니발라이제이션으로 또해서 뭐 효율의 이제 상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버스나 트럭으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수소 부분들이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그럼 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유일하게 수소차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신 상용 쪽 버스나 트럭 맞습니다. 이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어. 예. 그리고 아직 뭐 현대차에서의 어떤 수소차에 대한 향후 그 밸류 라인업에 대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수소차가 경쟁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네. 일반 전기차와의 경쟁보다는 좀 차별화해서 버스나 대형이나 또 필요하게 되면 이제 우리 기차 네. 부분들도 좀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대형화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출님, 한국 외에 글로벌 유럽이나 미국의 수소 기술 선도 기업은 어디가 있고 주요 기술적 경쟁력은 무엇인지요? 수소 부분에 가장 기술적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사실 독일 기업이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원천 기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개수로 보게 되면 사실 5개 이내, 4회 정도로 손을 꼽다 보니까 아직 많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완전 상용화, 2050년쯤 완전 상용화를 100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선도기업의 기술적 완성도 수준이 100에 근접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네. 상당히 많은 어떤 혁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들은 좀 상당히 좀 국가적으로 또는 글로벌하게 네.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영준님은 아까 SS에서 시뮬레이션 보여줬는데 그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또는 실제와 유사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 또는 검증할 수가 있을까요? 예, 기존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은 이제 시뮬레이션 저희가 솔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험을 통해서 계속 보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오는 이러한 기술들이 보다 더 애큐리시가 높은 결과를 답보를 할 수 있고 네. 또한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해석 결과를 보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김현진께서는 그런 이제 수소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공간 또 웹서비스가 있는지 그런 게. 제공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던 거고, 네네. 네,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 수는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뭐 찾아가는 세미나 같은 걸로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은. 자, 질문들이 그냥. 자, 지금 이제 3시 10분이어가지고요. 도저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질문 Q&A 시간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에 지금 마저 좀 피드백 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 임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더 관심 있으시면 요거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데모나 이런 거 원하시면 거기 체크할 항목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셨어요. 한 분씩? 네. 저는 이형준님이 이형준님? 질문도 많이 네. 해주시고 되게 네, 네.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전무님은요? 저는 아까 임근식 임근식님? 네네. 예. 자, 이영준님, 임근식님,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고,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추후 추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질문들을 쭉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전무님, 이게 질문들 쭉 예.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쑥 스캔하면서 봤었을 때 그 수소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상당히 높고 또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과연 미래 정말 변할까? 변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특히 수소 부분, 다른 분야와 달리 수소 부분은 아직 가야 될 길이 사실 많습니다. 가야 될 길이 많은 어떤 그런 사업 분야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질문들도 이제 그런 맥락에 닿아 있는 질문들이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소는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라 보여지고 그 부분들이 우리 어떤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어떤 전략적 영향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좀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 다만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건 시급하게 이제 가야 될 분야라기 특히 이제 그 수소의 직접 사업에 담가져 있지 않고 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직접 가야 되는 사람들은 글로벌하게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네.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나 이제 수요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해 가시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도표를 보면서 이제 이게 빠르면 이제 뭐 한 10년 뒤, 그죠? 예. 그걸 단축시키겠지만, 하여튼 2050년도에는 앞으로 25년 뒤, 뭐 50년대에 되게 이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물 분해할 때 그냥 물 분해했지. 이런 얘기 안 들었잖아, 전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예. 지금 10대 예. 아이들을 지금 뭐 과학 교실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 버전 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왜 물 분해를 하는지 이거의 의미를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알려줘야지. 또 모르거든요. 저런 걸 이걸 할 때 아이들의 상상력에서 좋은 발상주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좀 두 분께서 좀 건의하셔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교육 관계자들 만나면 예.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들 때부터. 알겠습니다. 네네. 또 물 분해하는 거 보니까 안에 네. 들어있는 그 전기 통하는 물질에 따라서 그렇죠. 기술들이 그렇죠. 달라지더라고. 우리는 네. 물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알칼리를 섞거나 그러니까요. 뭐 폴리머를 섞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접해보는 거는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과학 교실에서 지금 말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가미시켜가지고 좀 가르치면 참 좋겠다 선생님들이. 네. 자 이민사님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질문의 양이라든지 질문의 깊이가 상당한 걸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여기에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다. 또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건 이제 오해 여지도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꼭 한번 얘기하고 싶다. 네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걸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후 잘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